때문에 잡혀왔다는 딸의 목소리에 거액을 빼앗길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AI로 제작한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은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에도 교권 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선박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부산 교사노동조합이 교사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교권회복 4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10명 중 6명은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며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이 중단되고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되려 교사가 공격받습니다.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순식간에 피의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형사 수사 절차도 교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고충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제가 조합원 선생님들과 상담 활동을 하다 보면 작년 서희초 이후로 주춤했던 그런 교권 침해 사안들이 요즘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 체감이 됩니다. 지난해 교권회복 4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의 체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 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응답에 대한 부산 지역 교사들의 긍정 응답은 3.8%에 불과했습니다. 또 최근 1년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각 46.5%, 51.6%로 나타났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85.8%가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교사 63.8%는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고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습니다. 교사의 본질 업무가 무엇인지 규정을 좀 해주고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분리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교사들의 활동이 보호받았으면 좋겠고요. 학교 민원 응대도 당연히 교사가 개인이 감당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 학생들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대적인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어버이날인 지난 8일 60대 여성이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죄를 의심한 은행 직원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를 추적해 현금 수거책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시내의 한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해 나가는 여성. 은행으로 들어오는 경찰관에게 손짓을 한 뒤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여성을 가리키고 경찰이 뒤쫓아갑니다.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은 여성은 곧바로 택시를 타고 이곳으로 이동해 누군가와 만났습니다. 여성의 가방을 전달받은 남성이 건물 내부에 들어갔다 나오자 경찰관들이 붙잡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현금 수거책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이 된다는 신고 후에 피해자 이동 경로를 계속 확인하면서 뒤따르던 중에 우체국 앞 노상에서 현금 전달한 장면을 목격하고 수거처를 검거하게 되었고 현금 2천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6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딸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건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경. 엄마, 친구 보증 섰는데 친구가 연락 안 돼서 잡혀왔어. 차분한 목소리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딸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라
처음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은행에서 돈을 찾는 도중 의심을 가졌고 창구 직원에게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전화금융 사기를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가족이 납치당했다며 현금을 요구할 경우 전화금융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큰 만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3,000톤급 선박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박 내부에 있던 30대 베트남인 A씨가 숨지고 40대 남성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한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대원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선박 연료 탱크실에 임시로 설치한 배관 해체 작업 중 아세틸렌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3일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2시간 동안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11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92건, 안전기준 위반 15건, 번호판 미부착 6건 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적발된 이륜차는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과 범칙금 납부 등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진구청이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5월 31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380곳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제조사는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된 카바레와 나이트클럽, 또 유흥 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 면적의 2분의 1 이상,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과 요정 등이 대상입니다. 조사 결과 중과세에 해당할 경우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여됩니다. 부산진구는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사해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가 용골 댄스 페스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중구는 오는 6월 16일 비보잉의 옛 성지 용두산 공원에서 용골 댄스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심 신청은 오는 6월 2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예선은 비대면 영상 심사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동구 구봉산 치유숲길에 황토 맨발길이 조성됐습니다. 폭 1.5m의 길이 200m의 황토 맨발길 주변에는 신발 보관함과 세족장, 황토탕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또 맨발길과 연계된 온수 조격탕과 숲속 헬스장 조성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동구청은 맨발길 조성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가 9월까지 신속 방역반을 편성해 방역 전용 접수 창구 바로코를 운영합니다. 신속 방역반은 총 27명으로 구성됐으며 모기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현장으로 즉각 출동해 방역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동별로 모기 밀도가 높은 지역과 신고가 잦은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방역 활동을 진행합니다. 부산진구청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일정 비율 이상 지역 하도급과 건설자재, 건설장비 등을 이용하고 현안사항 발생 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부산진구청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실태 조사 결과인데요. 출산율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살 자녀를 둔 30대 직장인 성승훈 씨. 아이가 주는 기쁨이 크다 보니 여건만 허락된다면 자녀를 더 낳고 싶습니다. 애는 기르기 힘든데 애가 이쁘고 귀여워서 그리고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더 낳고 싶습니다. 자녀를 가지거나 더 가질 계획이 있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6월에서 7월 전국 1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0대 응답자의 27.6%가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20년 조사 때보다 9.4%포인트 늘었습니다. 30세 미만은 15.7%가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직전 조사보다 6.8%포인트 늘었습니다. 조사 특성상 출산 계획, 당장의 출산 계획보다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자녀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년보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출산율 반등으로 이제 이게 이어지려면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각계가 같이 좀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안정 지원,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 생활 균형 지원 등 젊은 층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지원된다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은 바다가 잔잔해지고 안개가 자주 끼는 시기를 맞아 오는 7월 말까지 밀항 밀입국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밀항 밀입국 수법이 알선칙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몰래 태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 국내외 전문 조직과 연계해 직접 소형 보트나 고속 보트를 타고 시도하거나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해 해경은 경찰서별로 밀항 밀입국 대응반을 꾸려 운영하고 주말과 휴일 등의 취약 시간대 해상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출입국 외국인청, 군부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알선 조직 검거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해경은 밀항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함안 7서 생태공원 청보리 작약축제에 경찰 추산 6만여 명이 달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안군은 축구장 57개 규모의 청보리뿐 아니라 작약 꽃밭이 조성돼 많은 관광객이 찾았고 주차 공간도 따로 마련해 편의를 제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함안 7서면 강나루 생태공원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제21회 부산국제연극제가 오는 24일 개막해 6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는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이탈리아가 주빈국으로 참여합니다. 개막작은 플렉서스 플레어의 모비딕으로 허먼 멜빈의 소설 원작인 모비딕을 50개의 실물 사이즈 인형과 7명의 배우, 영상을 활용해 재탄생시킨 작품입니다. 폐막작은 페르소나 시어터 앤 사르디니아 시어터의 맥베트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사르디니아어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올해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경상남도가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박완숙 경남도지사와 김호영 경남도 체육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경남체육의 발전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다 함께 문화체전, 안전체전, 경제체전, 행복체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경남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0년 진주시에서 열린 제91회 대회 이후 14년 만입니다. 주 개최지 김해시를 중심으로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열띤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